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일단 오늘 강의 주제는 학생 참여를 위한 수업 설계고요.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례 소개와 더불어서 같이 참여하는 여러 가지 활동이 있으니까 재밌게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저는 경기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4년차 교사고요. 그리고 과목은 일반사회입니다. 네, 일반사회라는 과목이 사회문화, 정치와 법, 경제라는 과목을 고등학교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뭐라 그러지? 제 사진을 쓰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담임만 맡아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이 과목을 중심으로 제가 했던 수업 사례들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제 저랑 다 다른 과이신 걸로 아는데, 제가 생각하는 시민교육이란 먼저 얘기하고,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민교육이라고 하면, 일반사회과에서는 사실 그 학과 자체의 목표인데요. 저희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저희 과목의 목표입니다. 근데 그것을 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일단 실생활과 우리 교과 내용, 공부 내용을 연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그 교과 내용에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게 시민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일반 사회과는 아니신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 교과 내용이랑 좀 연결이 된 그런 많은 사례들을 보여드릴 거라서 이 내용 자체가 연결이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학교에서 쓰이는 아이디어들, 제가 이제 학생들이랑 같이 한 그런 활동들을 아이디어 측면에서 얻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재밌게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됐는데요. 첫 번째는 아이스 브레이킹, 이어서 두 가지 활동을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게임 활용 수업, 요 아이스 브레이킹 때 했던 것과 더불어서 어떤 활동들을 제가 수업 때 활용을 했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은 학습 활동으로는 또 시민교육에 관련된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스 브레이킹, 저희 좀 재미난 활동을 해볼까 하는데요. 기대보다 못 미칠 수 있겠지만 한번 퀴즈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컴퓨터로 참여하시거나 이 소리가 들리나요? 컴퓨터로 참여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핸드폰도 참여가 가능하거든요. 혹시 인터넷을 키셔서 주소창에 이걸 한번 입력해 보실래요? 아니면 네이버 검색창에 띵커벨 방번호라고 검색을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면을 보여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채팅창에도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을 바꿀게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요 번호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닉네임은 아무거나 자기를 나타낼 수 있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34분, 33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 일단 접속 가능한 분은 들어와 주시고 뭐 안 되시는 분은 따로 저한테 채팅을 주셔도 좋고 조금만 기다렸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의 주제는 신조어입니다. 신조어. 대학생 분들이니까 되게 신조어를 잘 알 것 같은데 과연 다 맞히는 분이 계실지.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은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18분 들어왔는데 좀만 더 기다려 볼게요.
이런 경쟁형으로 한번 해볼 겁니다. 20분 되면 시작할게요. 혹시 접속이 어려우신 분 있으신가? 들어오는데 잘 안 된다? 이제 시작할 거거든요.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못하신 분? 네, 없으면 같이 한번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신조어입니다. 어, 컴퓨터나 핸드폰 화면으로 답을 체크하시는 거예요. 빠르면 빠를수록 점수가 높습니다. 과연 누가 1등을 할지. 네, 요런 문제입니다. 갑통알. 대학생들이 많이 쓰는 말 아닌가요? 2초 남았습니다. 네, 정답은 네, 갑자기 통장을 보니 알바해야 될 것 같다. 네, 지금 돈이 없다. 이런 뜻이죠. 많이 맞추셨네요. 그래도. 예, 학생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이제 알바랑 좀 거리가 떨어져서 그런지. 그 다음은 일생가입니다. 어떨 때 쓰는 말일까요? 신조어라는 게 뭔가 인터넷에서 많이 쓰이는 말을 신조어로 꼽는 것 같아요. 네, 정답은 네, 일상생활 가능하냐 그런 뜻이죠. 그래서 뭔가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생각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네, 지금 히히히 님이 1등입니다. 꾸안꾸 너무 옛날부터 쓰던 말이죠 이거는. 저는 가끔 꾸꾸꾸를 참 좋아하는데 이거는 다 누르셨어요 금방. 네, 꾸민 듯 안 꾸민 듯 그게 이제 꾸안꾸죠. 그래서 아이고 뭔가 정말 꾸민 건 아닌데 예쁘게 보이는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티나지 않고. 반신 이런 말을 쓰나요? 이거는 좀 초등학생들이 쓸 것 같은 말인데. 반신욕 아니고요. 반말 신청이라고 합니다. 이 뭔가 어 지금 나이대에서는 안 쓰는 말일 것 같죠? 반말 신청한다라고 합니다. 한 분 빼고 다 틀린 것 같아요. 너무 쉽죠 이거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잘 안 가나요? 요새 다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코인 노래방이 생기면서 혼자 이제 노래방을 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몇 년 전부터 생긴 것 같아요. 그쵸? 지교분이 1등입니다, 현재. 소확행, 행 아닙니다. 횡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소확, 횡입니다, 횡. 소소하고 확실한 횡령입니다, 횡령. 그래서 회사에 다니면서, 이 뭐, 커피 같은 걸 많이 가져간다든지, 네, 확실하게 횡령을 하자. 행복이 아니라 우리가 챙길 건 챙겨야 된다.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7번째 문제입니다. 휴대폰 배터리가 없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정답은 네. 보조 배터리를 이렇게 줄여서도 부른대요. 정말 이게 신조어가 맞을까 싶기는 한데 8번째 문제입니다. 여기 너무 예쁘다 분위기 진짜. 네, 다 체크하셨고요. 와우네라고 합니다. 와우라는 말과 뭐뭐 하네를 합쳐서 생겼다고 하는데 그런 뜻인지 전 처음 알았어요. 네, 어쨌든 감탄사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다시 히히히 님이 1등이 됐습니다. 9번째 문제 라떼는 말이야. 요새 정말 많이 쓰는 말이죠. 라떼는 홀스라고 하기도 하고 라떼는 말이야 이랬다. 기성세대 뭔가 이 어른들을 어른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따온 거죠. 그거를 좀 듣기 싫다 이렇게 하면서 많이 생긴 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 이생망 무슨 뜻일까요? 어디에 쓰이는 게 어울릴 것 같나요?
이 생막 이번 생은 망했어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한탄할 때 쓰는 말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10문제 정도 신조어 퀴즈를 해봤는데 1등은 네, 히히히 님이었습니다. 정말 아쉽게 제가 선물은 준비를 못했고요. 직접 가서 하면 뭐라도 드릴 텐데 일단은 1등 히히히 님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게임을 한번 해봤는데요. 어떤가요? 그래도 참여를 단기간에 되게 잘 해주신 것 같아요. 5분밖에 안 걸렸지만 이 신조어가 모르는 게 참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고등학생, 중학생들도 모르는 말이 허다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다고 해주셔서.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게임을 한 번만 더 해보려고 해요. 이거는 좀 지원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같이 참여해 보실 분 5분 정도만 있을까요? 채팅으로 참여하시면 되거든요. 없으면 한 3분 정도만 추첨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분들은 그냥 혼자 해보실 거고 한 3분만 대표로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자진해서 참여하실 분? 네, 없으면 제가 3분만 지목해도 괜찮을까요? 혹시 다 듣고 계신 거죠? 제가 지목하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반 사회교육과 분도 한 분 계시네요. 일단 정윤영님 일반 사회교육과여서 제가 한번 지목을 해봤어요. 대답 한번 해주실래요? 듣고 계시면 네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분만 더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교육과 정태호님 계신가요? 답장 한번 해주실래요? 네, 그리고 한 분만 더. 화학교육과 백지훈님.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3분이 저한테 채팅으로 하셔서 같이 게임에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게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네, 이번 게임의 이름은 나도 주시광이고요. 국내 편입니다. 다른 분들도 재밌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게임 방법입니다. 모둠이 아니라 이번엔 3분만 계신 거죠. 3분당 1천만 원의 돈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개의 라운드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국내 주식을 메인 매도, 매수 매도, 사고 파는 걸로 마지막에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우승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일단 게임 조건은요. 제시되는 모든 주식은 실제로 없는 제가 생각한 가상의 허구의 주식이고요. 그리고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경제 상황 또한 가상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게임에 주어지는 힌트들이 끝이고요. 그리고 하나의 라운드는 상당한 기간, 수개월 이어서 많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정보는 화면에 나오는 설명이랑 힌트 카드가 있는데 힌트 카드는 지금 시간상 못 드릴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학생들 알려주려고 했던 겁니다. 주가, 매수, 매도, 그리고 시가총액 같은 거는 다 알고 계시겠죠? 요새 주식이 너무 붐이라서 그래도 한 번만 이야기를 하자면 주가는 주식이 거래되는 가격이고 매수는 주식 사는 거, 매도는 주식 파는 거. 그리고 시가총액은 그 발행 주식 수랑 주가로 계산한 회사 규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학생들이랑 재밌게 하려고 만든 거니까 좀 엉성한 부분이 있어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라운드입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되었던 경제가 점점 회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로 인해서 완전히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총 5가지 주식의 선택지를 줄게요.
먼저 첫 번째, 나무TV라는 TV 플랫폼이 있대요. 그래서 넷플릭스에 대적할 강력한 국내 미디어 플랫폼으로 등장을 했고요.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1주당 5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신박 기획입니다. 이게 만들 때만 해도 이게 유행을 하던 때인데 지금 너무 옛날 일 같죠? 지미우라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기획사고요. 지금 소속 그룹은 환불원정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기업이고요. 1주당 25만 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페가수스라는 렌트카 업체입니다. 국내 최대 렌트카 업체고요. 캠핑카를 많이 빌려주기로 유명한 그런 기업입니다. 현재는 1주당 5만 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롤전자입니다. 지금 홀로그램 스마트폰 개발에 집중하여 이걸 과연 개발을 할 수 있나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현재 1주당 10만 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증권회사입니다. 뚠뚠투자증권. 우리 주식 거래할 때 필요한 증권회사고요. 주식 채권 등의 거래 증권사고, 뭐 신한, 미래에셋, 대우랑 같은 대형 증권사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1주당 만 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총 5개의 주식이 있고요. 100만 원 단위로 한번 잘라봤어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뭐 거래는 1주 단위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1000만 원 가지고 있는 데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게임 참여해 주시기로 한 세 분이 채팅으로 저한테 어떤 거 몇 주를 살지 아니면 사지 않을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종합해 보겠습니다. 일단 고민해 보시고요. 저는 이거를 계산할 수 있게 이런 엑셀 파일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주식이 있고요. 그리고 네, 이상청유형님은 페가수스 10주를 사기로 했고요. 그리고 정태훈님은 나무TV의 롤전자를 사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백지훈님은 투자증권 10주를 산다고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럼 거래 끝일까요? 네, 그럼 첫 번째 페가수스 렌트카 업체를 구매하셨고요. 두 번째, 그리고 나무TV랑 롤전자 조금씩 사셨고, 그리고 마지막 백지호님은 뚠뚠투자증권 10주를 사셨습니다. 주 단위여서 되게 다 50만 원, 200만 원, 10만 원밖에 거래를 안 하셨거든요.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1라운드는 네,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뉴스가 떴습니다. 백신 확보가 미지수입니다. 국가에 잘 공급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이 조금 더 이어질 것 같다라는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거리두기도 더 엄격하게 한대요. 그리고 뉴스 하나 더, 롤전자에서 홀로그램 스마트폰 시연 영상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홀로그램 시대가 열리나 관심을 집중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제 상황에서 2라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무TV는 집콕, 코로나 때문에 집콕이 유행을 해서 이런 집에서 TV를 보는 플랫폼이 정말 성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해외에 진출을 한다고 해서 50%나 오른 75만 원의 가격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두 번째, 신박기획은 일단 브레이브 걸스를 영입을 했거든요. 근데 국내외 콘서트를 할 수가 없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가 빠졌어요. 세 번째, 페가수스는 이제 다 같이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소수 단위로 이렇게 캠핑카를 가지고 놀러 가는 게 정말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20% 상승한 6만 원의 가격이고요. 롤전자는 홀로그램 개발되면 진짜 대박이겠죠. 150%가 올랐습니다. 25만 원의 가격을 주가를 가지게 됐어요. 마지막 뚠뚠투자증권입니다. 주식이 붐을 이루면서 점점 증권사들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00원 오른 12,000원의 가격입니다. 이렇게 2라운드 상황이고요. 한번 지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라운드 종료하고 2라운드 개장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네, 현재 정유영님은 1% 수익을 가지게 됐고요. 그리고
정태호님은 20%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백지훈님은 2만 원이어서 아직 1%는 안 되는 수익을 가지게 됐어요. 그럼 두 번째 라운드 한번 다시 거래해 보겠습니다. 사고 파는 거 다 가능하거든요. 저한테 다시 채팅으로 남겨주세요. 네, 그럼 혹시 이렇게 맞을까요? 정윤영님은 투자증권 20주, 지금 정태호님도 투자증권 20주, 그리고 백지훈님은 신박계획이랑 페가수스 각각 나눠서 사신다고 하셨어요. 돈을 다 되게 아껴서 쓰고 있어요. 3라운드가 끝입니다. 3라운드가. 그럼 이렇게 하고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2라운드 종료하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뉴스가 있냐? 코로나 백신이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전 국민이 80% 이상 접종 완료를 했고요. 집단 면역이 형성이 돼서 이제 슬슬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라는 뉴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뉴스도 떴습니다. 리을전자에서 신기술을 발표했는데 모두 허위였다고 합니다. 네, 개발팀의 허위 보고 아직 해당 기술 연구 가망 없다라는 이런 익명의 인터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됐을까? 3라운드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 코로나가 종식되어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경제 상황이고요. 나무TV는 해외 시장을 공략을 실패했어요. 그래서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박기획은 다시 이제 위드 코로나 이때는 아직 코로나 종식, 코로나 팬데믹이 지난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공연을 많이 해서 정말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콘서트마다 순식간에 매진이 되고 여기저기 다 열고 있어요. 그래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렌트카 업체는 이제 해외여행을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국내에서 여행을 좀 덜 가서 렌트하는 비율이 좀 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롤전자, 네, 허위 기술을 발표해서 당연히 하락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투자도 잘 못 받고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8% 떨어진 17만 원의 가격으로 17만 원이 떨어진 8만 원의 가격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투자증권, 뚠뚠 투자증권은 계속해서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5% 오른 15,000원의 가격입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라운드의 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럼 한번 지금의 수익률을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네. 정영님이 마이너스가 나게 됐고요. 페가수스 때문인 것 같죠. 그리고 1% 수익 중, 19% 수익 중입니다. 네. 마지막 거래 저한테 다시 채팅으로 보내주세요. 네. 마지막 라운드는 이렇게 투자하셨습니다. 네, 첫 번째 정유영님은 롤전자랑 투자증권 조금씩 구매를 하신다고 했고, 그리고 정태호님은 롤전자랑 투자증권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셨습니다. 맞죠? 전자 10주, 그리고 나무 2주 이렇게까지 쓰셨고 마지막 백지훈님은 페가수스를 전부 남은 돈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돈을 다 썼고 두 분은 돈을 좀 많이 남기셨어요. 그럼 과연 마지막 어떻게 됐는지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첫 번째, 나무TV는 이제 해외 시장 공략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을 포함해서 20개국에 수출하고 유행을 성공을 했고요. K-드라마, 이제 미드 영들을 포함해서 K-드라마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진짜 그런 시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오징어 게임의 인기가 대단한데. 네, 그래서 50% 오른 90만 원의 가격을 가지게 됐고요. 신박기획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수를 영입해서 정말 큰 대형 기획사 엔터주가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33% 오른 40만 원의 가격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페가수스 이제 코로나 이후가 된다고 하더라도 차박이라는 문화가 뭔가 새롭게 생긴 것 같죠. 그래서 이제 렌트카 업체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외여행 가느라 안 가다가도 국내에서 여행 갈 때는 이런 캠핑카를 많이 빌리는 것 같아요. 롤전자는 상장 폐지가 되었습니다. 네, 이런 투자 난항을 이겨내지 못하고 거래할 수 없는 돈이 되어 버렸어요. 마지막 투자증권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식이 뭔가 도박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이 생겨서 증권주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경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수익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네. 1번 정인영님은 마이너스 6%, 2번 정태호님은 마이너스 3%, 그리고 마지막 화학교육과 백지훈님이 60%, 역시 인생 한방인가요? 60%의 수익률을 내게 됐습니다. 네. 페가수스를 사서 이렇게 좀 얻은 것 같아요. 중간중간. 거의 팔지 않고 조금씩만 사신 것 같아요. 뭔가 이 3라운드라는 기간을 짧게 보시고 분할 매수를 다 하신 게 아닌가 싶네요. 네, 이렇게 한번 게임을 해봤는데, 뭐, 다른 분들도 혹시 이렇게 몇 주 계산해서 참여하신 분들 있나요? 뭔가 수익률 몇 퍼센트 낮다고 하면 얘기해 주실래요? 일단 지금까지 활동한 거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퀴즈는 히히히님이었나요? 1등이었고요. 두 번째 주식은 화학교육과 백지훈님이 1등이었습니다. 네, 혹시 개인적으로 계산해 보신 분이 없는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일단 이렇게 두 가지 게임으로 오늘 시작을 한번 해본 건데 참여할 만했나요? 재밌었나요? 일단 반응은 다들 잘 없으신 것 같으니 제가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하는 게 재밌었나요? 네,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런 거랑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퀴즈를 했던 프로그램 사이트는 띵커벨이라는 사이트였고요. 요거 제 수정 안 한 PPT를 가지고 왔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TV 화면에 제가 이렇게 공유한 화면처럼 띄워놓고 각자 핸드폰으로 참여하는 이런 와이파이 온 모드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PPT로만 띄워서 학생들이랑 참여할 수 있게도 할 수 있고, 과제형이나 아니면 도전형으로 뭔가 이 비대면으로 해서 시간 차를 두고도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사이트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네 가지의 모드가 있다.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이런 퀴즈를 포함해서 토의 토론이나 보드나 워크시트 같은 것도 다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참여를 학생들이 한 결과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른 문제였는데 만반잘부 뭔지 아시나요? 만나서 반가워 잘 부탁해라고 합니다. 그걸 95%나 맞췄어요. 뭐 그런 거나 제가 되게 당황했던 건 오저치고 뭐 이런 말을 진짜 써요? 왠지 제가 대학생이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주일에 3번은 치킨을 먹고 3번은 피자를 먹었던 것 같아서 오늘 저녁 치킨고라고 합니다. 네. 이런 신조어부터 해서 학생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퀴즈를 하는 거를. 그래서 이 띵커벨은 국내 사이트고요. 해외 사이트는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나요? 해외 사이트도 영어로 되어 있는 사이트가 있어서 이런 퀴즈를 핸드폰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사이트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한국 것도 더 있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활용을 했냐? 일단 저런 신조어 같은 거는 언제 어디서 하나 학생들이 참 좋아합니다. 이 사탕 하나만 줘도 진짜 난리를 쳐서 이 지나가던 선생님께서 너넨 뭔데 저거에 목숨을 거냐라고 할 만큼 열심히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단 재밌는 거부터 하고 수업 때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뭐 교과 개념이랑 관련된 걸로 이제 문제를 내서 맞추는 걸로 복습이나 점검용으로 쓰거나 아니면은 수업 전에 도입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속담을 맞추는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네, 활용을 했습니다. 이 참 학생들이 직접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게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등수가 나와서 뭔가 경쟁도 되고 뿌듯함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 것 같아서 추천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유료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좀 늦어지긴 했는데 내년 2월부터는 무료로 하면 20명밖에 못 한대요. 그럼 사실상은 교실에서 잘 못 쓸 것 같지만 그래도 소수로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런 사이트 퀴즈를 활용하는 게 참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일 간단한 방법인 것 같아서 추천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했던 활동을 이제 몇 가지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제가 만든 건 아니었고 학교를 처음 왔을 때 옆에 선생님께서 주신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런닝맨에서 아이디어를 따와서 미션을 해결하는 그런 수업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근데 경제에서 합리적 선택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무엇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냐. 그래서 기회랑 그 이익이랑 비용을 따지는 편익 비용을 따지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게임으로 이제 학생들이랑 진행을 해보기로 했고요. 그래서 뭔가 이런 런닝맨 같은 상황을 주고 뭐 여기 보면 걷기, 뭐 지하철, 버스, 택시 같은 게 있죠. 이런 상황을 주고 선택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주어진 돈이랑 상황 속에서 뭐 힌트도 주고 모둠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봤는데 학생들이 참 이런 모둠 활동이랑 힌트를 얻어서 추리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선택 마지막에 누가 돈을 제일 아꼈고 누가 제일 빨리 했고 누가 제일 뭔가 공정무역 같은 의미 있는 활동을 했는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수업을 하기도 해봤고요. 그리고 주시광 아까 봤죠? 그런 비슷하게 채권왕 게임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경제에 보면 나중에 채권이라는 개념이 조금 나와요. 근데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냥 게임으로 이런 거다라고 설명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금자 보호제도 5천만 원까지 예금이 보호되는 거 아시나요? 이런 거를 애들한테 알려주기도 했었고 뭐 아까 그 주식 게임을 좀 응용해서 만들어 봤는데 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참 투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잘못된 조들은 마이너스 80%가 나기도 하고 이 채권이어서 수익이 크게 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13%뭐 얘네가 1등이었는데 이런 걸 보여주고 학생들한테 초콜릿 하나씩만 줘도 참 재밌는 수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그린고트 뱅크라고 아시나요? 해리포터에 나오는 은행 이름인데 이런 냄새나는 것들을 제가 항상 망하게 파산을 나게 해놔서 좀 재밌는 요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주시간 게임 아까 했었는데 제가 해외편도 먼저 만들었었거든요. 작년부터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주식이라는 거에 정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누구나 다 이제 들어보는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떤 거다라고 알려주려고 제가 저런 게임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뭐 해외편, 해외 주식, 미국 주식이랑 섞어서 했을 때는 이제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익을 파악하는 걸로도 사용을 해봤고, 일단 제일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투자의 위험성을 학습하는 거였습니다. 사실 분산 투자가 제일 좋고, 분할 매수가 좋고, 이런 걸 좀 알아야 되는데, 사실 몰빵을 하는 조들, 팀들이 수익을 많이 얻어서 좀 잘못했나 싶기도 하지만, 학생들이 의외로 이런 게임을 하고 전 좀 걱정을 했어요. 이런 주식을 알려줘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많이 싫어하시면 어떡하나, 애들이 주식에 눈이 돌아가면 어떡하나 했는데 생각보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했다가 망하겠다, 나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의미가 있었던 그런 게임 활동이었습니다. 아까 했던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같이 해볼까 싶은데,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냥 수업하다가 온라인으로 이제 막 하다가 시간이 남아서 온라인 때 학생들이랑 같이 했던 활동이에요. 사실 이건 사회과가 아니라 어떤 과에도 같이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건 다 같이 참여하는 거거든요. 이건 PPT로 한번 같이 볼게요. 도박에 대한 교육을 잠깐 하겠습니다. 간단하고 좀 유치하지만 들어주세요. 일단 도박이라고 하면 뭐냐? 돈이나 물건 등을 걸고 승부를 다투는 걸 도박이라고 해요. 뭔가 정의를 찾아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복권은 일종의 도박이래요. 하지만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발행해주는 돈 몰아주기 게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제일 흔히 생각하는 건 로또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진짜 얼마나 위험하거나 어떤 건지 체험을 해보려고 두 가지 게임이 있는데 그 중에 주사위 게임만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주사위에서 얼마가 나올지 맞추는 간단한 게임입니다. 네, 모두가 10,000원씩을 가지고 시작을 해볼 거고요. 걸어서 맞추면 건돈의 3배를 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5,000원을 걸면은 맞췄다. 그럼 15,000원이 생기는 겁니다. 대신에 틀리면 빵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걸지 않을지, 얼마를 걸지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같이 한번 참여를 해볼 거고요. 컴퓨터나 패드로 하시는 분들은 참여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핸드폰에서는 이게 수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채팅창에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접속해 보실래요? 들어오셔서
여기 이름 칸에 하고 싶은 곳에 자기 이름을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셔서 아무 칸에다가 이름 적어주세요. 저는 여기서 주사위를 굴릴 거고요. 이름 그냥 이렇게 적으시면 자기 칸 옆에다가 이제 진행을 할 거거든요. 네, 참여하실 분들은 오셔서 이름을 적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채팅창에 제가 링크를 보내놨어요. 지금 한 40분 정도가 계신 것 같은데 참여하시는 분은 한 요 정도 9명 정도 되는 건가요? 우리끼리 한번 해볼까요? 일단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게임마다 주사위가 1부터 6까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의 숫자에 배팅을 할 겁니다. 제가 만약에 1,000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몇 번 숫자에 걸었는지는 채팅창에 그냥 올려주세요. 아니면 양심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걸었을 때 내가 만약에 제가 3에 걸었다 라고 한다면 이거를 굴려서 1이 나왔네요. 그러면 꽝이죠. 그럼 여기에 빵을 적어주시면 자기 돈이 깎이고요. 반대로 내가 만약에 맞췄다. 그럼 1을 입력해 주시면 돈이 생기는 걸로 입력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볼 거예요. 그러면 채팅창에 자기가 베팅할 숫자를 골라주시고 1부터 6까지 그리고 자기 이름 옆에다가 베팅할 금액을 적어주세요. 네, 채팅창에는 숫자를 남겨주시고 여기 엑셀에는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8,000원 거신 분이 있어요. 2,000원, 4,000원. 숫자는 2, 5, 3, 4. 네, 다양하게 나오네요. 1도 있고. 베팅 다 하시면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팅 다 하신 것 같네요. 그럼 굴려보겠습니다. 과연 나올 숫자는 5가 나왔습니다. 네, 5인 분들은 결과에 1을 입력해 주시고 꽝인 분들은 빵을 입력해 주세요. 자기 거에. 여기 오류가 났는데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게임을 했고요. 두 번째 게임 다시 한번 숫자랑 배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두 분이 정답을 맞췄습니다. 두 분이 복권에 당첨이 되셨고요. 나머지 분들은 꽝이에요. 다섯 번째 게임까지만 해볼게요. 8,100원. 좀 엑셀이 잘못된 게 있어서 그런 것 같네요. 8,100원이면 제가 그냥 수기로 계산을 할게요. 다음부터는 계산 아마 잘 될 겁니다. 네, 돈 다 베팅 또 하셨고 주사위 한번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숫자는 4가 나왔습니다. 채팅에 올려주신 분은 아무도 없는데요. 네,
결과 입력해 주세요. 아, 4라고 하신 분도 있었군요, 위에. 네네, 제가 채팅창 위에를 안 봐서 없는 줄 알았습니다. 네, 결과 또 입력해 주시고요. 다음 라운드 또 배팅 한번 해주세요. 계속해서 빨리빨리 5라운드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이제 3라운드죠. 채팅창엔 숫자 입력, 그리고 엑셀에는 배팅할 금액 입력입니다. 아, 이 활동을 할 때 이 음악을 틀어주니까 다 좋아하더라고요. 들리시나요? 말을 안 하면 이게 음성이 안 나가나? 음악을 틀어놨거든요. 아, 네, 영원, 네, 배팅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제 다 배팅 하셨고, 숫자도 입력하셨고, 또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2가 나왔습니다. 2가 한 분, 두 분, 한 분? 한 분인 것 같은데? 네, 결과 입력해 주시고요. 그럼 이번엔 네 번째 게임 한 분만 딱 되셨어요. 네 번째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게임도 배팅 금액과 숫자. 네, 이번에도 배팅 거의 다 하신 것 같고요. 숫자도 다 거신 것 같으니 다시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올 숫자는 4가 나왔습니다. 4. 4가 거의 없으신데요? 한 명도 없는 것 같은데.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이제 다 틀리셨으면 0을 입력해 주시고 마지막 라운드 배팅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 라운드. 돈을 다 잃으신 분도 계시는군요. 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네, 중간에 봤으면 1,000원이라도 더 드렸을 텐데. 일단 배팅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굴려볼까요? 이번에 5, 6, 2, 3, 또 4가 없는데 과연 뭐가 나올지. 이번엔 3이 나왔습니다. 오, 3 꽤 많은데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0이랑 1 입력해주세요. 이번에 나온 숫자는 3입니다. 아, 네, 그럼 끝났을까요? 네, 이렇게 우리 주사위 굴려보는 게임을 했는데요. 되게 간단한 도박이라고 할 수 있겠죠. 1에서 6까지 중에 숫자를 뭐가 나오냐를 가지고 배팅을 해서 맞춰보는 활동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에 1등은 돈 이상하게 계산된 거 있으면 다시 얘기해 주시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3등이 됐고요. 1등이신 분이 39,200원이 됐습니다. 만원으로. 오, 3배를 더 버셨어요. 박정우님. 세 번째 게임은 정우님이 1등을 하셨습니다. 2등은 500원을 버신 박지현님이고요. 나머지는 다 만원보다 밑으로 떨어뜨리시게 됐습니다. 참 이게 힘들죠. 음, 그래서 만약에 46명이었다 치면 46만 원으로 시작을 했을 텐데 그거보다 더 적어지는 돈을 가져오게 됐어요. 그러면 결국 도박장에서 나머지 돈을 얻어가는 게 되겠죠. 그래서 도박의 예시로 한번 게임을 해봤습니다. 제가 1등은 잘 체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박이 참 무섭다고 해요. 왜 빠지냐면 호기심 또는 재미로 시작을 해보다가 우연히 돈을 따거나 아니면 또는 누군가 따는 걸 본대요. 그럼 이제 언젠가 큰 돈을 딸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계속 도박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 한 가지 더 문제점이 뭐예요? 이런 주사위 굴리는 거 제가 조금만 노력하면 조작하는 거 참 쉽겠죠. 조작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독이 돼서 돈을 다 탕진하는 게 도박의 무서움이라고 하는데요. 사기 도박도 있다고 제가 말했죠. 그래서 뭐 제가 이런 거 그냥 경제 이론으로 알려주려고 수업 때 써봤고, 사실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내용은 아닌데 대학교 경제에서 다루는데 이런 거를 학생들이 생기부 활동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이런 걸 제시해 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 이런 곡선을 그리는 그런 경제 개념이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뭐 사회문화에서도 도박은 왜 하는 걸지, 도박은 왜 사는지, 뭐 일탈 이론은 다 들어보셨죠? 이 교육사회에서도 나오는 거니까 뭐 일탈 이론이라든지 기능론, 갈등론으로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복권, 도박, 합법적인 도박, 복권은 로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의로또 게임도 해봤는데 이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패스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네 가지 숫자를 알아서 골라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랜덤으로 네 개를 뽑는 거 해서 해봤었는데요. 3등 한 명이 나오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20명을 데리고 해도. 3등 두세 명 나오는 게 제일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 제가 몇 개였죠? 1에서 30 중에 4개를 뽑아서 맞출 확률이 4개 다 맞출 확률이 이제 27,000분의 1이고 3개 맞출 확률이 264분의 1, 그 2개 맞출 확률이 15분의 1 정도래요. 그래서 로또는 사실 이거보다 확률이 더 낮겠죠. 실제 로또에서는 1,000원이잖아요. 1,000원으로 1에서 45 중에 6개를 골라서 다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등은 한 20억을 받을 때도 있고 회차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2등은 7,000, 3등 150, 4등 5만원, 5등 5,000원 이렇게 받는데 1등은 저게 얼마죠? 800만 분의 1이라고 해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2등은 100만 분의 1, 3등은 3만 5천 분의 1, 4등은 700분의 1, 5등은 45분의 1. 45분의 1인데 그렇게 안 될 수가 있나요? 제가 잘 안 돼서 몇 번 하다가 안 삽니다. 그래서 이 확률이 어느 정도 되냐? 이건 뭐 사회에서도 그렇고 수학에서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뭐 어느 교과나 연결을 짓기도 힘들지도 모르겠지만 저 이런 걸 알려주곤 했습니다. 1등이 될 확률 800만 분의 1이라고 하면 매주 10,000원씩 로또를 산다. 그럼 저 확률이면 15,600년 뒤면은 당첨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돈으로 따지면 81억을 쓰고 단군 할아버지보다 더 이전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만큼이 지나야 될 확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OX 문제를 23문제를 다 찍어서 맞출 확률. 그리고 아까 주사위 게임 우리 했었죠. 그거를 8번에서 9번을 연속으로 다 맞출 확률이라고 합니다. 정말 로또가 말도 안 되는 확률이죠. 그래서 어떤 수학자가 이제 로또는 멍청이들이 내는 세금이라고 했나? 이랬던 것 같은데. 제가 너무 말을 과격하게 했나요? 그럴 정도로 낮은 확률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이런 걸 알려줬습니다. 뭐 어른이 되면 로또 하자. 재미로만 하자.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수업을 해보기도 했고요. 이렇게 좀 실생활랑 연결되고 또 두 번째로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게 참 시민교육에서 좋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해봤고요. 이제 50분이 되어 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금방 끝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2시간까지는 다 안 될 것 같아요. 마지막은 학습 활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거랑 관련해서 학습 활동 수행평가나 그냥 교과 개념 관련해서 어떤 걸 했었냐. 첫 번째는 모의 투자 포트폴리오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활동지를 활동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수행평가가 변별을 주기 위해서 하면 너무 학생들한테 부담이 많이 되고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열심히 하면 점수를 다 얻을 수 있는 하지만 준비하면서 뭔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수행평가를 좋아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처음으로 생각했던 게 이런 걸 만들어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작년에 주식이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학생들도 궁금해 하기도 하고 간단하게 시작을 해본 활동이었는데 뭐 일단 있어 보이게 이런 거를 좀 만들었고요. 적극적 투자 전략, 소극적 투자 전략.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겠죠. 저는 예금이랑 주식을 학생들이 좀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투자의 세 가지 지켜야 되는 원칙, 이 완전성, 수익성, 유동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은 이제 예금 상품을 가지고 학생들이 좀 찾아보게 했어요. 그래서 직접 은행에 예금 상품 목록에 들어갈 수 있게 QR코드를 주고 어떤 상품에 금리 몇 퍼센트로 언제 동안 가입을 해서 이자 얼마를 받는다. 이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참 학생들이 적금이랑 예금을 구분하는 것과 이자율이 1%가 얼마가 붙는 건지를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런 걸 알면 좋겠어서 이런 활동을 제시를 해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주식은 뭐 관심 있는 걸 그래도 찾아보기는 했습니다. 실제로 가격이 어떻게 변하고 그걸 왜 사는지 이유를 써볼 수 있게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사실 경제에서는 이런 부분이 되게 간단하게만 나와요. 뭐 채권, 예금, 그리고 주식은 거의 안 나오고 채권, 주식 이런 거 묶어서 간단하게만 금융 상품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걸 재구성을 해서 수행평가를 한번 준비를 해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자기 투자를 평가해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였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재밌어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뭘 샀다, 이게 지금 얼마 오르고 있다 이렇게 자랑하는 친구들도 참 많았는데 그래서 저는 엑셀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 번은 이제 수익률이 20% 이상 나면은 플러스 1점을 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친구들이랑 같이 수익률 1, 2, 3등이랑 그 반에 최저 수익률을 알려주기도 했고 이게 한 달로 봤거든요. 근데 한 달 새에 60% 수익을 낸 친구도 있었고 근데 이 중에 진짜 주식을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자기가 이제 손 다 떼고 돈 안 넣는다라고 했는데 이 모의 주식을 했는데 80% 수익이 났었나? 해서 자기가 왜 주식을 접었을까 엄청 이렇게 땅을 쳤던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보여주고 했었는데 이게 작년에 했을 때는 장이 좋아서 플러스인 애들이 참 많았는데 올해 시기 때는 장이 하락하는 장이어서 거의 마이너스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아까 그 주식 게임이랑 마찬가지로 애들한테 괜히 이런 거 알려주는 거 아닌가 했는데 애들이 참 쉬운 게 아니고 손해를 잘 볼 수 있어서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많이 느끼는 친구들이 있어서 괜찮은 활동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모의 투자 포트폴리오 활동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의 재무 설계였는데 그래서 주식이랑 예금 말고 어떤 거를 좀 학생들이 알면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사실 제가 필요한 게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좀 어려운 활동이었는데 이것도 한번 활동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사실 돈이 제일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뭐죠? 왜 다 주식에 이렇게 혈안이 되었을까요? 로또, 일확천금이 왜 필요할까요? 네, 답이 없으시니 제가 답을 하자면 집이 너무 비싸서죠. 그래서 이런 모의 재무 설계라고 해서 생애 주기 곡선 같은 거 학교 다닐 때 보신 적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시기별로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좀 경제 교과서에서 가져와서 알려주고 이런 수행평가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를 사는 거고 두 번째는 집을 사는 거예요. 네. 이런 활동을 학생들한테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남자애들이면 차 사는 걸 참 좋아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관심 없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차를 살 때 돈이 들 텐데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이런 거를 좀 해보게 했고요. 세금도 계산을 해보게 했더니 차 지금 못 사겠다는 학생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QR코드를 전 활용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수행평가할 때 학생들한테 핸드폰을 나눠주고 QR코드를 찍어서 필요한 사이트를 알려주는 그런 용도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자동차를 연결을 해서 관심 있는 차를 고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네이버에 참 잘 되어 있는 게 많아요. 할부 계산기가 진짜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안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까 주사위도 네이버에서 한 거고요. 이건 자동차 할부 계산기였나? 아, 이게 모바일에서만 나오나 보네요. 제가 지금 컴퓨터라서 안 뜨는데 이게 모바일 주소를 제가 적어놔서 이걸 들어가면은 얼마를 몇 년 동안 몇 퍼센트 이자로 빌린다라고 하면 계산이 딱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학생들이 차를 사볼 수 있게 했고, 그리고 집도 한번 사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한 생각은 세금이 비싸서 못 사겠다. 뭐지? 대출 이자가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 이런 좀 현실의 벽을 마주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참 경쟁에서는 실용적으로 생각할 제일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걸 구매하는 것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 뭐 네이버 자동차, 네이버 할부, 대출 계산기 이런 거를 활용하니까 좀 학생들이 잘 계산할 수 있게 활동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의 재무 설계 활동을 해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느새 마지막 활동인데요. 요거는 한번 다 핸드폰 있으신가요? QR코드 찍어서 설문조사 한번 참여해 보실래요? 제가 이거 주소도 한번 보내드릴게요. 설명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채팅창에도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실 텐데요. QR코드 찍기 전에 한번 못 찍으셨으면 설명 듣고 할게요. 공정성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성별이랑 지금 대학생에 맞게 학년 조정해 봤고요. 그리고 학과 계열은 제가 잘 모르겠어서 인문, 자연, 예체능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 최후 통첩 게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런 겁니다. 누가 여러분한테 100만 원을 준대요. 근데 대신에 옆에 있는 모르는 사람이랑 이걸 나눠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옆에 있는 사람은 당신이 제시한 금액을 받아들이면 돈을 나눠 가지는 거고 거절하면 둘 다 돈을 못 갖는 거예요. 100만 원을 여러분한테 나눠준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한테 얼마를 준다고 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0만 원은 100만 원이 주어졌을 때 그 사람한테 당신 10만 원 가지세요. 수락할 거죠? 라고 하는 거고 90만 원은 당신 90만 원 가지세요. 저는 10만 원만 가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런 거를 한번 응답해 보시겠습니까? 여기 한번 읽어보시고 해도 되고요. 다시 QR코드 보여드릴게요. 이해 안 되셨으면은 채팅으로 다시 질문해 주시고요. 네, 그럼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네이버 폼에서는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고요. 그냥 응답한 거에 대한 퍼센티지 분포가 나옵니다. 그래서 남자가 70%, 여자가 30% 정도 응답을 했고요. 그리고 3학년이 제일 많네요. 2, 3, 4학년이 듣는 강의인가 봐요. 아니면 신청을 한 건가? 네,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인문 계열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고른 건 역시 50만 원이었습니다. 아, 공평들 하십니다, 정말. 네. 50만 원이 공평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90만 원을 주겠다는 착하신 분도 있었고, 10만 원만 준다는, 경제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기적인 분, 그러니까 이기적이 나쁜 말이 아니거든요. 합리적인 분도 있었습니다. 네. 네이버에서는 요 정도밖에 정리가 안 돼서 이거를 셀로 받아서 엑셀로 정리하면 다양한 그런 통계 자료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받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는 어떤 식으로 결과를 냈는지 한번 저희 학교의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팅커벨은 아니고 네, 실제 제가 올렸던 결과인데요. 이렇게밖에 안 되네요. 네, 어떤 결과가 나왔냐? 이건 그냥 쭉 통계를 냈던 거고 재밌게 보려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 학교 친구들이 한 총 500명 좀 안 되게 설문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남성과 여성 공정성 의식은 누가 더 높았을까요? 그 설문으로 봤을 때 여자들이 0.6점 더 높았다 이렇게 찾아볼 수 있었고요. 또
학생보다는 선생님이 높았고 문과보다는 이과가 높았다. 그래서 차가운 이과가 사실은 더 따뜻했다라는 멘트를 제가 달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결론을 내자면 이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설문이잖아요. 좀 하나밖에 없는 단편적인 그런 설문인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엑셀에서도 다양한 통계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유의 확률이 충분히 이 적용이 되는 게 나왔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거를 보고 다른 활동을 더 할 수 있게끔 제시를 해봤는데 사실 오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사회문화나 아니면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에 가면 요새는 사회문제 탐구라는 과목이 생겼어요. 거기서 설문지랑 통계 결과를 내는 걸 배우기도 하는데 그게 실제로 이렇게 쓰일 수 있고 통계 결과가 나온다는 걸 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간단하게라도. 그게 사실 요새는 경영학과나 뭐 이런 데서도 많이 쓰인다고 해요. 마케팅 조사 방법으로. 뭐 이런 말은 너무 전공적이겠죠.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더 보여드리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동들을 만들었었는데요. 여기서 얘기한 건 뭐 최후 통첩 게임을 진행을 해서 이게 행동경제학이랑 뭐 이런 거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전공이신 분들이 거의 없으니까 일단 패스를 할게요. 아, 그래서 우리들의 결과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까요? 이 경상대학교 분들께서는 어, 평균이 50이 나오겠죠. 일단 50이 제일 많으니까. 사실 이게 여러 번 다른 데서 진행을 했을 때 평균적인 값은 보통 이 최후 통첩 게임이 30에서 40만 원 사이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6대 4 아니면 7대 3으로 주는 게 보통이라고 하고 이게 경제적인 인간이라면 10만 원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지만 괘씸해서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인데 평균 3, 40만 원보다 높은 50만 원이 훨씬 많은 걸로 봐서는 이 경상대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정말 공정하신 분들이 많지 않나라는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문조사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전 이런 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잘 할 수 있게 간단하게 커피를 섭취하는 학생들이 늦게 자는지 아니면 아침 식사를 했을 때 안 했을 때 수업에 집중을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은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공정성 인식이 어떤지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진행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전공이신 분들은 이런 설문조사, 사회조사라는 게 좀 먼 이야기이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QR코드나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학생들이 좀 더 이 교과 지식을 배운 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좀 알아보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적용되는지를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이디어로 사용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네, 수업 활동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교육이라고 하면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으로 이 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시민, 올바른 성인, 인간으로 자라게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에서 그거를 교사로서 뭔가 이 수행 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는 학생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협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거. 제가 만드는 활동들의 대부분은 모둠 활동 중심으로 합니다. 그리고 모둠 활동을 했을 때 학생들이 협동을 하는 거를 참 잘 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고, 모둠을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한테도 모둠 활동을 많이 제시를 해야 뭔가 친해지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 그리고 올해 수업을 하면서 참 느낀 게 마스크를 쓰고 등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온라인 수업도 많고. 그러니까 참 학급 안에서도 친해지지 못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핸드폰을 지금 안 걷거든요. 그냥 나눠주게 되니까 오히려 친한 친구들이 없어도 혼자 있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겠지만, 솔직히 다 같이 친해지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주저리 하고 있는데, 뭐, 정말 가볍게 재밌게 잘 들어주셨는지, 어,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선생님들이랑 비교해서 조금 특이하게, 좀 노력을 하고 있다, 뭐, 특이하다라고 할 점은 QR코드랑 엑셀을 활용한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엑셀을 사용을 했을 때 뭔가 이 자동화가 되어서 학생들이랑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고 뭐 게임에도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제 아이디어는 여기까지 있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신지 네, 마지막으로 Q&A 듣고 네,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사실 원래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활동을 다 참여를 하면 3시간 정도 분량이 되는 활동들이었는데 제가 이 일사전공 빼고 다른 걸 좀 빼니까 좀 많이 짧아진 것 같네요. 네, 짧지만 오늘 여기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부족한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